범어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땅 주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지역 CCTV 관제사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8일까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하는데요.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흉물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주경찰서를 천북면 신당리로 신축 이전하기 위한 경주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범어공원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공원 곳곳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철조망까지 등장했는데요. 범어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와 땅 주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권미경 기자입니다. 내년 여름이면 범어공원의 절반 이상이 개발 제한에서 풀립니다. 땅 주인들은 마음껏 땅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개발에 밀려 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 사유지를 다 사들일 수 없었던 대구시는 한 가지 방안을 짜냅니다. 도로와 맞닿은 일부 땅만 매입하는 겁니다. 땅 주인들은 나머지 땅을 맹지로 전락시켜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거라며 내 땅 위를 다니지 말라 급기야 철조망을 쳤습니다. 여기까지가 범어공원을 둘러싼 현 상황. 깊어가는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 관계자와 땅 주인,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쟁점은 사유지 맹지화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알박기식으로 산다는 말과 또는 월 임차를 해서 임대료를 준다는 말, 이런 말 말고 왜 땅을 개발하기 어렵게 만드느냐는 항의에 대구시에서는 공원 부지에서 풀려도 법률상 다 개발 가능한 것 아니라며 알박기는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구 부분만 딱 싸드리고 그 안쪽은 맹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렇게 꼼수를 부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전체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을 계속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지켜야 되고 우선 매입 지역의 토지 보상금을 현실적으로 올려달라는 요구에는 지주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땅 주인들을 위한 상담 창구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감정평가사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십시오. 우리 범어동에 있는 주민들이 한 분 감정평가사를 하고 그리고 수성구청에서 한 명 평가해가지고 세 사람이 다시 한번 감정을 해보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졌습니다. 땅을 사는 대신 빌려 쓰겠다는 제안은 흐지부지 거절당했습니다. 일단 철조망이라도 치워달라는 요청도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책위원회에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는 사람들은 다 반대예요. 전부 공유자들이 지금 거의 한 500명 가까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언제 어느 세월에 가서 이렇게 그 허락을 다 받을지. 실효를 코앞에 두고 대구시가 부랴부랴 실마리 찾기에 나섰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공원 일몰제. 이제 시행까지는 겨우 1년 남짓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지역 CCTV 관제사들이 오는 8일까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8개 구구는 묵묵부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24시간 지키는 수백 개의 눈, CCTV 관제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근로자의 날,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대구 8개 구군을 합쳐서 210명의 관제사들 가운데 약 84%, 210명이 노조원입니다. 노조가 결성된 지 한 달 만에 이만큼 모였습니다. 경차들도 순찰차들이 순찰을 돌지만 정작 위급한 상황을 그 순간을 포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안전 CCTV를 늘 관제하는 저희로서는
범죄 현장이라든지 범죄 예방 장면을 바로바로 목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재작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CCTV 관제사들은 가장 먼저 전환되어야 할 1단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규직 전환 시기와 임금 체계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각 지자체들은 1년 반이 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이 사이 전국의 1단계 대상 중 86%가 정규직이 됐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왜 어려운지 대구의 한 지자체에게 물었습니다. 동일 임금, 동일 노동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말고 누구는 저리 받고 하면 난리 나죠, 그죠? 직마다 또 재정 사립도 다 틀리니까 이걸 또 똑같이 맞추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각 구군청은 가장 먼저 체결하기는 부담스럽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 파업이 이어지는 8일까지 각 지자체는 소속 일부 공무원들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고 범죄나 사고 취약 지역만 우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은 정상 출근합니다. 현행법상 공무원들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사기 진작을 위해 일부 휴무를 시행하기도 하는데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의 날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노동법에는 공무원이 노동자에 이르지 않고 딱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률상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률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빨리 좀 이제. 하지만 도청 내 600여 명의 무기계약 공무직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 쉽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방역이나 산불 감시에 대한 특별 보상 휴가로 민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쉬기도 합니다. 지자체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기준과 시점이 달라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 일각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위로 행사도 진행합니다. 직원 화합을 위해서 화합 동아리 발표회도 하고. 결국 특별휴가, 위안 행사를 통해 휴무를 사용하지만 당당하게 쉬지 못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우울한 근로자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가 청도 경북근로자복지연수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노사민정 관계자와 한국노총 경북본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사 화합 공로자로 매그나치 반도체 구미지부의 배준우 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LG전자 장근수 씨 등 82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주경찰서 이전안이 우여곡절 끝에 경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의회가 무기명 표결 끝에 경주경찰서 이전 신축 계획을 담은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경주시가 93억 원을 들여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부지를 매입해 공공용지로 만든 다음 현 경찰서 건물과 부지를 맞교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은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7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 본회의 개회 전 경주시 중심상가 연합회와 성건 중부, 황호, 월성동 발전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서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서 이전으로 원도심의 상권 침체가 불보듯 뻔한데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주시와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시의원도 경찰서 이전을 반대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민심은 갈라지고 지역 균형 발전과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조회하고 민의에 반하는 시정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현 경찰서 부지에 2개국 9개 과를 이전해 3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할 예정이라며
도심 상권 침체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특수폭행 혐의로 칠곡경찰서로 이송됐다 수갑을 풀고 도주한 피의자가 경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일 낮 1시 16분경 경주시 황성동의 한 원룸에 은신해 있던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 A씨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배우자의 남자친구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도주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가 욕설 파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안동시 손광영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일 오후 안동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의회는 손 의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욕설, 막말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정과 보완을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대구 228 학생 민주운동 정신을 담은 학생도서관이 동구 신암동에 들어섰습니다. 4층 규모의 건물에는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다양한 독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3층에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VR 체험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대구 시립도서관 중 유일하게 학교 도서관과가 있어서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해 작가와의 만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28 학생 기념학생도서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폐교된 신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주던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조현병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누나의 시신과 함께 있다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정신건강센터 직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잠시 후 알몸의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나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쯤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6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 창문 열었을 때 냄새가 나더라고요. 내가 밖에 서 있었거든.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숨진 여성 B씨는 평소 자신이 사는 전남과 부산을 오가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친동생 A씨를 돌봐왔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평소처럼 동생 집을 찾은 B씨는 다음 날인 25일 정신건강센터 직원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기자 센터 직원은 30일 A씨의 집을 직접 방문했지만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보호센터 직원이 이제 열려진 문으로 피의자에게 누나는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에 자고 있다. 수상함을 느낀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관에서 A씨의 시선을 끈 뒤 이곳 베란다를 통해 주택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을 앓아온 A씨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누나가 행정 입원시키려 하자 자진 입원하겠다고 한 뒤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런데도 A씨는 평상시 치료를 거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에 좀 진료를 받을 때 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진료를 안 받으셨죠. 본인이 거부하셨어요.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 등으로 미뤄 27일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 캠핑장의 피해목 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제2캠핑장은 지난달 13일부터 운영을 재개해서 관광객을 맡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화마로 사라져버린 명품 소나무 숲이 하루빨리 복구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화마가 한 차례 휩쓸고 간 동해 망상 캠핑장. 검게 타버린 산불 피해목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40-50년을 자라 캠핑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시원한 조경을 선사했던 명품 소나무 4,600그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깝고 정말 이 주민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여튼 이게 빨리 복구가 돼갖고 다시 이제 제자리로 가갖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산림도 풀고 이랬으면 더 없는 바람입니다. 해변 경치를 해치고 불 냄새까지 나자 시는 신속하게 벌채를 진행했고 잘려진 소나무들이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굵은 피해목은 목재 회사의 판매에 펠릿 등으로 전량 재활용됩니다. 지상의 소나무 벌채와 함께 캐넨 뿌리를 파쇄해 퇴비 등으로 활용합니다. 현재 산불 피해목은 5월 20일까지 전량 벌채해서 반출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경수 복원은 오토캠핑 리조트의 전체적인 복원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가을철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에 살짝 걸린 소나무는 회복을 돕고 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간주사와 영양제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피해목에 대한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후 조림은 불에 타버려 다시 짓게 되는 숙박시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 조감도가 나오면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옛 모습을 찾기 위해 묘목이 아닌 큰 나무를 심는다는 방침입니다. 건축물 철거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망상 캠핑장 내 산불 피해목을 복구하는 데만 9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시의 재정 상황. 동해시는 캠핑장 내 산불 피해목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절반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나무 벌채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막바지에 접어든 캠핑장 산불 피해목 정비 작업. 지역 주민들의 바람대로 옛 모습을 언제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여름을 알리는 과일 참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흔히 참외하면 경북 성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김해 칠산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참외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칠산 참외 수확 현장에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잘 익은 참외가 넝쿨마다 매달려 있습니다. 잎들 사이로 노란 참외를 골라내는데 구슬땀을 흘립니다. 여름 과일인 참외 첫 수확 현장입니다. 올겨울 모종을 심고 반년 가까이 키워낸 질 좋은 참외는 김해 칠산의 자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러니까 좀 더 이제 까다로워갖고 좀 힘들었거든, 재배하는데. 그 까다로운 마침 수확행 자체가 많이 만족스러워요. 1950년대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 은천을 시작으로 꾸준히 생산된 칠산 참외는 50년 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참외와 달리 점토질 밭에서 키워 아삭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올해 첫 수확된 칠산 참외, 한창 선별 작업 중입니다. 참외는 물에 띄웠을 때 가로로 누워뜨고 또 흰색 실선이 서너 개 정도 보일 때 좋은 상품입니다. 칠산에서 참외를 재배하는 농가는 약 50가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종을 바꾸는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 가격이 낮아 재배 농민이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참외 따기를 중심으로 토마토, 감자 캐기 등 농촌 체험 활동을 마련해 새로운 수입원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오면 같이 따기도 하고 또 참외뿐 아니라 도마도 같은 여러 가지 또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당야정에는 좀 피하고 주로 오면 이제 아침에 오주면 좀 더 좋은 싱싱하고 하는 것도 안 딸 수 안 있겠느냐. 첫 수확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맛볼 수 있는 참외. 칠산에서는 수확 체험 행사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봄 축제를 개최합니다. 경주타워 앞 특설 무대에서는 난타와 플라잉, 드럼캣 등 넘버벌 6개 팀의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지고 엑스포 주작대로와 선덕광장에서는 민속놀이와 물총놀이, 낚시놀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경주타워 전망대와 솔거미술관 등 명품 포토존을 찾는 엑스포 포토 콘테스트도 열립니다. 영천시가 보현산 별빛 테마마을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해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공공 와이파이는
별빛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영천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빠른 속도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현재 주민센터와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로지 자연생태공원과 시내버스에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경주시가 어업 질서를 바로 세우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한 달간 불법 어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는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투입하고 동해어업관리단, 해경,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지도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조업구역 위반, 암컷 대개 등 불법 어획물 포획 유통, 불법 어구 사용, 무허가 어업 등입니다. 시는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의학진흥재단이 국산 한의학재 우수성을 알리고 한의학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의학재 재배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한약재의 재배 관리와 육류 방법, 도시농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수경 재배, 옥상 텃밭을 활용한 한약재 재배법 등으로 진행됩니다. 한약재 재배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등은 이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19일 서울에 이어 7월에는 경산, 10월에는 광주에서 열립니다. 대구국제공항이 올해부터 시설 개선에 나섭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탑승교 1개와 주기장 2면을 추가로 만들고 국제선 격리 대합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2022년까지 주차 빌딩을 짓고 공항 옆 호텔을 국내선 청사로 리모델링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해 대구공항 이용객은 약 400만 명으로 여객 터미널 수용 능력 375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가족 구성원 등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가능성과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합니다. 교육이 필요한 단체는 예방교육 통합 사이트로 신청하면 그 장소로 전문 강사가 파견됩니다. 대구 지역 가정폭력 건수는 2016년 2,662건에서 지난해 1,709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경산의 개별주택 가격이 경북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상북도가 공시한 도내 개별주택 가격 현황을 보면 올해 평균 상승률은 2.77%로 지난해보다 0.67%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이 4.93% 올라 경북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구미가 0.6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영천의 대중교통 관문인 영천역에서 버스터미널 간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됩니다. 영천시는 상습적인 교통난 해소와 도로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도로를 확장합니다.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 이번 공사는 우선 영천역에서 금로 사거리까지 520m 구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고 금로 사거리에서 버스터미널까지 400m 구간은 오는 2021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태풍 등이 집중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며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을 포함한 8개의 자연재난에 대해 보상해줍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특히 댐 주변 지역 주민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전액 지원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 아파트에는 1,200여 세대의 가구가 새 둥지를 틀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7월까지 전국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가구 수는 10만 4천여 세대로 대구와 경북은 1,262가구가 신규 입주할 전망입니다. 대구에서는 북구 사수동과 연경동에 각각 591가구, 600가구가 들어서고 경북은 문경과 포항에 모두 71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도심에 살고 있는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대구에는 신천과 금호강,
동화천 등에 수달 2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5년에 비해 10마리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대구시는 수달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수달 이동 통로를 만들고 도로 주변에 로드킬 방지용 반사판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수달의 개체수 변화와 행동 생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경북이 지역별 의료 인력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필수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오늘 이 문제 다뤄봅니다. 경북대 겸임교수 김정모 법학 박사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경북도 내 병원과 보건소 등 의료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먼저 그 현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경북 지역은 인구가 약 300만 명에 가까운데요. 하지만 면적은 아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넓을 것입니다. 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시지역은 의료 인력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지만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 지역이나 아니면 군 지역으로 가면은 의료 인력이 적어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연구한 공중보건 장학의 제도 보완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도에 경북 지역 인구 1000명당 권역별 병원급 종사 의사 수는 0.52명이었습니다. 이는 그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낮았는데요. 네. 가장 많은 도시는 아무래도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평균 1.69명이었는데요. 경북 지역과 비교를 해보면 약 3.25배 정도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반면 대구는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요. 네. 1.24명으로 서울과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의료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와 또 보건지소를 포함한 인구 1000명당 의원급 의사 수에서도 경북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은 경남과 세종과 함께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0.64명이었는데 의료 인력 수급 비율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경북과 다른 지역과의 격차도 크고 경북도 내에서도 격차가 있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해주셨는데 의료 인력이 이렇게 감소할수록 경북도 내 의료 취약 지역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 관련된 결과도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 의료 서비스인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분만실, 응급실 이 총 5개 항목으로 나눠서 이제 병원이 얼마나 가까우냐, 그 다음에 의료 이용 기준 취약 여부를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중에 영천, 영주, 상주, 문경 이 C급을 포함해서 16군데가 최소 1개 항목 이상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16개 중에 이제 특히 영덕군 같은 데는 5개 항목 모두가 취약했어요. 그다음에 영양군, 봉화군, 울릉, 청성군도 4개 항목에 대해서 취약했으니까 네. 사실상 이 4개, 5개 시군은 의료 시설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농어촌 지역의 이제 의료 시설의 수준 저하로 인해서 요즘 이제 건강 불평등 문제까지 이제 거론될 정도로 맞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사례가 그 바로 올해 김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했던 그 병원이 분만실 운영 중단을 예고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김천에서 유일하게 분만의 가능한 병원이 있었는데요. 이 병원이 올해 초 분만실 운영 중단을 예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에 이제 김천의료원에 분만실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정작 의사와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답답한 우리 농촌의 의료 현실입니다. 뭐 운영 중단을 예고한 이제 김천의 병원은 계속해서 손실이 쌓이면서 이제 적자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네. 이제 올해 이번 달 초에는 산후조리원을 폐원을 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분만실도 운영 중단을 중단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천 지역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이제 대안으로 이제 도립병원이 김천의료원에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의료인을 구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의료인 수급 문제가 네, 생겼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산부인과는 대도시에서도 사실 의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농촌 지역은 더 상황이 나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정부에서는 농촌 지역 의료인 수급을 위해서는 이제 인건비도 지원을 사실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 그리고 주거 여건이 의료인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경상북도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시설이 있는 곳은 고작 10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얽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북과 같이 농촌 지역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근데 이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 지역 의료 시설가 낙후된 것은 아주 오래된 문제인데 지금 현재까지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월 달에 지금 뭐 최근 한두 달 전이죠.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대 장학생 20명을 공모했는데 거기서 9명만 응모를 했습니다. 농촌에 의료 시설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한 두 가지거든. 의료 시설은 네. 장비와 건물이 없다는 거고 의료 인력은 진료할 의사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진료할 의사를 농어촌에 파견하기 위해서 대학생 시절에 장학금까지 주고 이렇게 모집해도 네. 별로 할 생각이 없는 정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복지부에 따르면은 1인당 진료비가 농어촌의 진료비가 도시에 비해서 평균이 아니고 최대 2.6배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이 더 비싸다는 농촌이 건가요? 더 비싼 겁니다. 이제 의료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서비스는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드는 이런 네. 기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를 긴급히 받지 못해가지고 사망하는 것을 조사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 강남은 29.6명이고 영양군은 107.8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사면은 응급 환자보다도 경북 영양에 사는 응급 환자가 죽을 가능성이 서너 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농어촌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 건강 불평등 문제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정부와 정치계에서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뭐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투자가 몰리게 마련이지만 이 의료 서비스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문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지자체마다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을 텐데 우리 경북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4월에 신규 공중보건의사 221명을 각 시군 및 공공병원 등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들은 도내 보건소와 보건지수 그리고 공공병원 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년간 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울릉군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청소년과 그리고 정형외과 전문의 등을 포함해서 의사 17명 또 치과 1명, 한방의사 3명 등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개원한 영주 적십자병원에도 5명의 신규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하면서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상북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220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면서 이제 복무가 끝나서 끝나는 인원을 이제 제외를 하더라도 지난해보다 4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557명이 공중보건의가 경상북도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의과가 약 330명이고 치과 74명 그리고 한의과가 153명인데요.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의료 취약지 보건의료 지킴의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행복병원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도가 포항과 김천, 안동 의료원과 함께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나 벽지 그리고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예방 의료 서비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의료 취약 지역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것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산부인과 그리고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그리고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북도가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경북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앞서 제기된 그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부터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떤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노인 인구가 약 79만 명이고 인구의 30% 이상인데 지금 이제 병원하고 보건소에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죠. 그것의 해결법은 이 경상북도 지역의 거점 의과대학, 그다음에 대학병원 설립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큰 대학인 큰 도시인데 경상남도 진주나 원주, 전라도 익산 이런 이제 포항보다 작은 네. 도시보다도 병원 대학이 없다는 거죠. 의과대학이 없이 대구에는 의과대학의 인력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과거에 충북대학의 의과대학 하나, 전북대학의 의과대학 하나, 대구의 경북대학 의과대학 하나 이런데 대구 경북권은 전북이나 충청북도 훨씬 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포항 같은데 인구가 많은 도시임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의과대학은 대구밖에 없는 상태니까 네. 포항이나 또는 이제 의료 인력들이 이제 도시 정주 여건이 좀 돼야 또 의료 인력이 이제 거주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정주 여건이 잘 정비된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 안동 예천 이 신도시 부근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의과대학 부속 대학병원도 네. 설립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경북도 내 뭐 규모가 작은 도시에도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 수급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조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공공의료 인력을 좀 양성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네.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 의료 인력이 불균형하고 또 전문 과목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또 공중보건의사 부족 등의 이런 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의 확보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 단기적으로는 의료 시설이 없는 읍면 지역 그리고 진료 장비와 의료진을 갖춘 이런 읍면 지역의 이런 진료 장비 그리고 의료진을 갖춘 이동병원을 이제 주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국회에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이 법안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는데요. 고향세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명 이제 고향세라고 하는데 이 고향세를 도입을 해서 농촌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이제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인근 국가인 일본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자치의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 결과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약 75% 이상이 해당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농어촌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자치의과대학의 입학 정원도 약 12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통해서 이제 공공 서비스를 강화를 하고 있는 편이죠. 경북 지역의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이 정부는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을 70여 개의 진료권으로 나눠서
필수 의료 책임 병원을 지정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방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을 두고 여전히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정부에서 늦었지만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이 설립이 참 획기적인 네.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하고 남원시가 그쪽에 대학 유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지금 대학을 설립 2022년에 지금 3년 남았죠. 그때 개교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예산까지 편성해놓고 또 이제 국립대학을 만들려고 보니까 법에 의거해야 되니까 법안을 지금 작년 8월에 모 국회의원이 김태년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의 뭐 반년 이상 돼도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제 계류정에 있습니다. 거기서 걸려 있는데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8월달까지 이거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뭐냐 하면은 대학생 전원을 장학생으로 주고 네. 그리고 그 대신 졸업 이후에는 의료취약지구, 농어촌 같은 의료취약지가 10년 이상 근무하는 제도를 만드는 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8월 달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의사협회에서 이걸 반대하고 있어요. 의사협회들은 이제 의사 인력이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나면은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그거 외에는 해서 달리 할 길이 없는데 어쨌든 의사협회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빨리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그리고 국회에서 조속히 이 법안을 만들어서 이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 정말 모처럼 보기 드문 문재인 정부의 좋은 정책이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의료 취약 문제를 짚으면서 같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죠. 정신건강안전망이란 문제인데 최근에 조현병 환자에 의한 진주 방화 살인사건 또 얼마 전이었죠. 경북 칠곡에서 정신병원 살인사건 등이 일어났어요. 이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이렇게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서도 불안과 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경북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현병 환자들의 이제 이런 강력 범죄 사실은 이제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그럼에도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이제 최근 잇따라 발생을 하면서 대책 마련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이제 전혀 없거나 네. 또는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군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이제 대책 마련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8개 시군에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운영비를 지난해보다 약 한 22억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증액을 했는데요. 또 24개소에 74억 원을 투입해서 정신건강 전문 의료 인력도 올해 추가로 60여 명을 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상황은 나아질 것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네.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그리고 사회복귀를 돕는 이제 정신재활시설도 이제 추가로 2개를 더 설치를 하고 현재 운영 중인 20개소에는 3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경상북도는 대부분의 시군의 센터와 시설들이 이제 전혀 설치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계속 충원을 하면서 네. 앞으로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제 좀 조기에 발견하고 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또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하루빨리 의료 사각지대를 좀 좁혀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정부와 지자체가 발빠르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